엑셀을 막 만들다 보면은 확신이 드는 그런 이제 조건이 나오고 확신에 맞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월급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의 저자 투자가 카일입니다.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런 고민의 순간에서 선택을 돕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주식 투자. 두 번째, 투자용 부동산 투자. 세 번째, 거주용 부동산 투자.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. 때로는 결정을 내리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결정을 해야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야 결과가 나옵니다. 귀찮고 겁이 난다고 해서 결정을 안 하고 미루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행동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. 설령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하는 게 좋습니다. 최소한 경험은 쌓을 수 있으니까요.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이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. 이 나쁜 결과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고요. 성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를 좋은 습관으로 지속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2022년입니다. 지금 한국의 투자 상황이 어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렇게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런 규제 정책 때문에 여기 보면은 파생 상품들, 파생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. 그 다른 틈새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생활용 숙박시설, 지식산업센터, 그리고 상가, 오피스텔, 그리고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하지만 이런 상품들, 이런 부동산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가치보다 가대평가가 돼서 인기를 더 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자, 부동산 규제가 심화가 되고 있어요. 규제 틈새 시장으로 인기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동산 규제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타이밍에 이런 물건들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틈새 상품으로 단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. 기본적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치주 장기 투자를 하는 저와는 방향이 맞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투자를 안 하냐? 아닙니다.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 틈새 상품이라고 해서 투자한다기보다 그냥 원래 했어요. 예전부터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결론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틈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투자를 쉬어도 나쁜 게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계속 투자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. 좀 편안하게 투자를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주식이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주식 투자인데요. 주식 투자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대출 없이 투자해야 됩니다. 주식은 빚지지 말고 투자해야 돼요. 두 번째, 매도 안 한다는 마음으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.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. 조금씩 계속 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 번째가 그거죠. 투자금을 나누어서 투입한다는 거예요. 주식으로 투자금이 커지면은 부동산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은 주식은 사고 팔기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를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휘발성이 있잖아요. 또 날아가기도 쉬워요. 하지만 부동산은 매매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진득히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살 때는 이게 수익이 될까 말까 막 고민했던 그런 부동산도 팔지 못하고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큰 수익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 결심하는 방법입니다. 기준을 세워야 돼요. 세 가지 기준입니다. 첫 번째, 가능한 투자금을 내가 먼저 정해야 됩니다.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. 두 번째,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됩니다. 내가 이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것인가 플러스 현금으로 만들어야 돼요.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어떤 수익용 부동산을 사서 우리가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요새는 이게 너무 좀 꼬마 빌딩 같은 게 너무 가열이 돼서 내가 이 물건을 사고 대출을 받고 월세를 받는 그 순간부터 매달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. 그런 물건은 사실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. 특히 강남에 있는 물건들이 그런 게 많아요, 지금. 너무 이 물건 자체 매가가 올라가고 월세가 못 따라오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. 플러스 현금으로 만들면 좋은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현금으로 한 달에 이 물건을 사서 100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 강남의 물건을 내가 꼭 갖고 싶어.
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마이너스 100만 원까지야. 이런 식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매도가 용이한 곳으로 출구 전략을 만들라는 거예요. 또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한 5층에 있는 거 사잖아요. 그럼 안 팔려요. 그래서 매도가 용이한 곳으로 1층을 사야 되겠죠. 그리고 남들이 인기 있어 할 그럴 곳, 그리고 뭐 지하철이 없지만 뭐 지하철이 생길 곳, 지금 역세권이 아니지만 역세권이 될 곳, 지금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됐지만 곧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곳, 이런 쪽으로 매도가 용이한 곳으로 출구 전략을 생각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. 투자 조건표를 만들어서 투자 가능한 물건을 선별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. 자, 부동산 투자 조건 비교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.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.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요. 조건 1, 동네는 A 동네라고 딱 명시하는 거예요. 동네가 너무 많으니까 먼저 동네를 찍고 가는 거예요.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연남동, 아니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학동, 뭐 이런 식으로 동네를 찍고,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, 나는 1층에 한 20평 이상을 써야 되겠다. 이런 조건 1, 제일 중요한 동네에 대한 조건을 만들고요. 두 번째 조건은 최대 내가 실투자금을 정해보는 거예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한 10억 있다 했을 때 10억을 다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. 최대 투자 금액은 한 3억까지.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총 재산을 생각을 해보고 그 재산에서 내가 이번 투자에 쓸 최대 실투자 금액을 정해야죠. 적어 놔야 됩니다. 이렇게. 조건 3. 수익률을 한 어느 정도 볼 것인가? 그 수익금은 어느 정도 볼 것인가? 대출 빼고 생각했을 때 대출이 있으면 이게 좀 헷갈리고 현혹된단 말이에요. 어떤 사람은 막 신용대출까지도 막 넣더라고.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업자들한테 계속 소개를 받으면서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해가지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어떤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한 50개 넘게 본 적도 있어요. 보진 않죠. 사실 그냥 얘기만 듣고 혼자만 정리합니다. 그리고 가보지도 않아요. 하지만 이런 표를 정리를 해요. A 동네, 뭐 B 동네, C 동네 해가지고 막 동네별로 적고, 매가 적고, 면적 적고, 평당가, 보증금, 월세, 대출 쭉 적다 보면은 나만의 이제 리스트가 나와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. 조건 1이 A 동네잖아요. 그럼 1, 2, 3, 4, 5 중에 A 동네는 1번, 2번밖에 없잖아요. 1번, 2번. 그 최대 투자금은 3억까지예요. 실투자금을 봤을 때 나머지 얘는 투자금액도 많으니까 안 되고 1번, 2번은 투자금액이 3억 이하니까 다 되네요. 다 되고.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거예요. 대출도 제대로 나오는 물건들이니까 투자금액에서도 합격적으로 받았고, 그리고 수익률을 대출 없을 때 3% 이상 나는 내야 돼요. 그 수익금이 한 200 이상이었으면 됐겠어요. 1번은 그게 안 되네. 그러면 2번 물건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이 조건만 봤을 때는. 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매도가 용이한 곳으로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 2번이 이 출구 전략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괜찮으면은 그냥 바로 계약금 쏘는 거죠. 나 스스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.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헷갈리잖아요. 이거 살까 말까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봐서 아무리 그 물건이 좋아도 한 번에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있긴 있었어요. 하지만 거의 없어요. 물건을 여러 개 보고 그 물건을 보면서 이런 또 물건이 또 팔리잖아요. 내가 봤던 물건이 팔리면은 뭐 얼마에 팔렸고 얼마나 걸렸고 이제 그런 거를 혼자 막 체크를 막 해봐요. 그러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나오면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. 고민이 많이 돼요. 고민이 많이 되지만 나 스스로 이런 조건을 만들고 이 조건이 변화하겠죠. 이 물건들 계속 팔리는 걸 보면서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물건이 있으면은 이 물건은 사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아주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 과정까지 오는데 좀 걸려요, 시간이. 그러면은 확신이 드는 거고, 확신이 드는 물건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도 되겠죠.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노트북에 있는 거 한번 캡처 한번 해서 본 거예요. 이렇게 저 스스로 열심히 본답니다. 보는 게 아니죠. 자료를 만들어요. 엑셀을 막 만들다 보면은 확신이 드는 그런 이제 조건이 나오고 확신에 맞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내 집 마련에 대해 고민할 때 어떻게 결정을 내줘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총액 범위를 정하고요. 투자금 범위를 정하고, 두 번째, 수입 대비 플러스 현금 흐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. 소득과 저금, 소득이 그냥 대출이자보다 많다.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.
소득과 어느 정도의 약간의 저금은 있어야 되겠죠. 약간의 저금이 대출이자나 경비보다 좀 많아야 된다라는 거고요. 플러스 현금 흐름이 돼야 되는 거고, 매도를 위한 출구 전략도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. 제일 좋은 게 지하철 역세권이 생기거나 그냥 그 동네가 발전된다. 그런 동네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. 버틸 수 있으면은 그냥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냥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제 생각은 그냥 사면 돼요.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. 그래서 빨리 사는 게 그냥 마음 편해지는 거고, 뭐 산 다음에 아마 떨어질 거예요. 떨어지면 뭐 어때? 내가 계속 살 건데.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여건이 되고 버틸 수 있으면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. 자, 공통점이 있습니다. 투자 원칙을 정하고 그 투자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. 두 번째,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해야 됩니다.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?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떨어진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투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조건에 맞는 물건이 없어요. 좀 더 무리를 해야 돼요. 내가 조건을 정해놨는데 이 조건에서 저 물건이 좀 벗어나. 이 조건에 맞는 물건이 없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좀 더 조건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물건은 그냥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건 내 복이 아니고 내 물건이 아니다. 내가 처음에 조건을 만들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에서는 그 정도 투자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에서는 그 정도 현금 흐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그 조건에 맞는 물건이 없어. 이 물건을 사면은 막 마이너스가 나. 근데 너무 사고 싶어. 그런 거는 그냥 참는 게 답인 것 같아요. 자, 오래 살면서 가능한 범위에 투자를 여러 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하게 조건에 맞는 투자만 반복을 한다고 해도 점점 불어나는 자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